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형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웨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뺏으려고 도전장을 내민 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5월 16일에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업들이 하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기업들은 하웨이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의 판매 중단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비즈니스 거래를 끊는 것인데요. 하웨이는 이동통신 업체로 석유 시장에서의 수송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5G를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거의 반덤핑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미국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웨이와 거래 중단을 했고요. 우방들에게도 거래 중단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의 한마디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순한 양처럼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등이 하웨이와 이미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요. 일본도 즉각적인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의 ARM마저 하웨이와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의 경우 90%가 ARM의 설계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웨이는 ARM의 반도체 코어 설계를 가져다 수정해서 길이인 AP를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ARM과의 단절은 하웨이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앞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ARM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요, 일본의 손정희 사장님이 있습니다. 일본의 손정희 사장은 누구냐 하면은요, 일본의 손정희 사장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고요. 2016년 320억 달러의 ARM을 인수했는데요. ARM은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ARM의 설계, 제조, 라이센스 없이는 어느 나라도 프로세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컴퓨터 CPU에 해당하는 모바일 APU가 있는데요. 그것은 1년에 한두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게 스마트폰인데요. 하웨이는 이제 업데이트는 꿈도 못 꾸게 된 거죠. 아무도 하웨이 폰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웨이는 망한 거죠. 전 세계 시장의 90%를 ARM이 차지하고 있고 독보적이고 경쟁자가 없고 다른 곳은 설계도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구글이 하웨이와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제 모든 하웨이 제품은 단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도 중국 하웨이 제품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RM사와 함께 하웨이 보이콧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일본 전자제품 제조사 파나소닉도 하웨이와 거래를 중단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버 제품 목록에서 하웨이 제품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하웨이가 얼마나 급했는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만나서 미국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질 없이 부품 공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웨이 측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현재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이 29.4% 정도인데 그 비중을 50%까지 늘릴 테니까
ARM사의 기술 공급 중단에 대해서도 자체 대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웨이가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런데 미국 편을 들까요? 중국 편을 들까요? 어느 편을 들어도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은.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도. 중국과의 거래를 지속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반하웨이 동맹에 들어가지 못하면 미국의 보복이 우려되고요. 그렇다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시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또한 중국의 제2 사드 보복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술 탈취 유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통신 장비 이의가 있잖아요.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지난해 4월에 배상금 14억 달러를 지불했고요. 경영진 교체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푸젠진화는 D램 반도체 양산하려던 계획을 잠정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차피 하웨이도 미국 앞에서는 맥을 못 칠 거고요. 완전 망하든지 아니면 완전 망하지는 않아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IT 업체들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당장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28일 날 말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매출 타격도 우려되지만 개별 기업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현재 하웨이의 휴대전화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으로 거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일단 하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라는데요. 또한 일부 기업은 최근 방한한 하웨이 임원에게 부품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국가 간의 문제로 개별 기업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보는 걸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IT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나 지침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웨이에 대한 당장 부품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없지만 워낙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정부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중단할 이유가 없다니요. 당장 중단해야지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 경제 질서, 군사 질서, 문화 질서, 이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 최고입니다. 이 모든 영역을 중국이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따라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GDP는 19조 달러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는 12조 달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댈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통화 질서는 1944년 세계 44개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 통화 정책 조절을 위한 국가 간 협약 브레튼 우즈 체제에 서명한 이후 달러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는 35달러를 갖고 가면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다른 주요 통화들은 고정 환율로 달러에 고정하기로 서명했지요.
미국은 당시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미국이 지급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지급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달러는 기축통화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어갔고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답니다. 미국은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점점 미국의 금이 없어질 것 같아 금 퇴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금과 교환되는 달러 양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미국에 금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한꺼번에 여러 국가들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미국의 금고에는 금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니슨 대통령은 1971년 8월에 달러를 가져와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금 퇴환 정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외국 정부가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1971년 이후에는 달러에 사실상 금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달러에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금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실상 금 본위제가 폐지되고 이제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달러, 금 그림이 없는 달러로 통용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국의 달러는 끝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미국 달러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미국 경제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글로벌 금융거래와 국제무역의 핵심 통화, 즉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1971년 이후 닉슨 대통령의 금 퇴환 정지 선언을 한 후에도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국채를 찍으면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서 그 국채를 사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달러 치트키를 갖고 있는 미국한테 떼일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또 달러를 마구 찍어대면 되니까요. 이렇게 달러 치트키를 갖고 있는 미국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미국에 반미하면서 잘 살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하웨이 제재를 계속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엄청난 수혜를 입을 걸로 전망됩니다.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가 작년에 하웨이 스마트폰 출하 기준으로 보면 약 3,700만 대를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SK 하이닉스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국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이 세계 최고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남의 거 뺏겨서 쌓은 기술, 정의 면에서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정부 정말 줄 잘 서세요. 판단 잘못해서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업들도 눈치 보지 마시고 줄 잘 서세요. 정말 줄 잘 서야 됩니다. 나라의 백년대계가 지금 이 하웨이와 미국과의 이런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미쳤다고 중국과 거래를 끊겠습니까? 지금 왜 다른 나라가 끊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가 유익했으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구독해 주실 거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